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중국어학원 HSK 대표 강사 시원스쿨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적적 특강을 찍지를 못했어요. 기다리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그 대신 오늘 6월에 있었던 시험 문제 가지고 와서 우리 7월 시험 대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해 1부분, 독해 1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장을 분석하면서 이게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얘기를 하죠. 이렇게 쫙 있어요. 단어를 이런 방향으로 특히 이제 펜으로 줄까지 그어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구조가 안 보여요. 그리고 특히 모르는 단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겠죠. 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쩔 이건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제 이런 호흡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SVO 제일 좋기로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명확하고요. 표시가 안 되는 IBT라 하더라도 문장을 볼 때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호흡을 하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문장 분석형 문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안에서 뭔가 주어, 서술어가 맞지 않는다거나 목적어와 서술어가 서로 맞지 않는다거나 주어와 목적어가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 주어가 보이질 않는다거나 또 목적어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부족한 경우도 있고 서로 호응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 53번 문제는 예전부터 이 단어만 살살 바뀌면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예요. 자, 산이구나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지역 이름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것을 어려워 하지 마세요. 시절, 절기는 주어, 동사는 시입니다. 이러이러한 덜을 이용해서 꾸미고 하오, 취, 초라고 하면 아주 좋은 가볼 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나타내는 말, 절기는 가볼 만한 곳이다. 시는 이퀄 관계를 나타내는데 당연히 이거 말이 되지 않죠.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 호수는 입니다. 셔머셔머 디팡으로 끝난다거나 어떤 곳입니다. 예, 요런 요 유형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이렇게 주어 목적어가 호응이 안 될 때는 거의 대부분 동사가 시인 경우가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정웨이 뭐뭇이 되다 라는 동사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好时候, 뭐 좋은 때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제와 이퀄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말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호응 관계를 우리가 한번 해봤고요. 지금 56, 60분은 사실은 같은 어떤 문형의 문제인데요. 한동안 정말 히트 쳤었던,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조금 잠잠했었는데 요즘 들어 또 다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선생님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 다시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주어가 문장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인데요. 우리가 주어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在世界范围内라고 하는 전치사 구조, 세계적인 범위에서 发生了, 발생했습니다. 많은 어떤 사건들이 하고 끝났다고 쳐요. 이 문장은 원래 주어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냐면 이 말 빼고, 괄호는 어차피 문장의 배경이잖아요. 빼고 이 말만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다.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주어 없이 원래 가는 문장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주어가 없는 상황을 항상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정말 이게 주어가 없어도 되나? 하고 확인은 한번 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빠진 두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됐는데요. 지금 56번을 한번 보시면 또이는 전치사 구조예요. 뭐뭐에 대해서 요까지 호흡하고 있어요. 시입니다. 난디엔즈이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얘를 빼고 배경을 빼고 중국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봐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야. 이 얼마나 생뚱맞겠어요, 여러분. 뭐가? 중국 친구가 아마 처음 할 얘기가 야, 뭐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틀린 게 되는 거죠. 주어가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지구의 싱청和演化 형성과 변화 발전이 난디엔즈이인 거예요. 그럼 얘가 괄호가 된 것은 다 누구 때문이었어요? 또이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이 빼주면 괄호가 사라지면서 정상적인 주어로 앞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그럼 주어를 만들어주면서 맞는 문장이 될 수 있겠죠? 자, 60번 보시면 여유, because, 뭐뭐 때문에 해서 이렇게 때문에 일단 해석을 너무 처음부터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요. 흐름만 보시면 돼요. 박물관이 짠출러 전시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전시했기 때문에 하는 건 배경이에요.
진짜 문장은 그 다음인데 랑이 나왔어요. 자, 특히 이렇게 앞에 배경이 제시가 됐는데 뒤에 사동동사가 나오는 경우 랑, 찌ao 되게 오늘 굵게 써지네요. 잘 못 쓰겠고 使令 랑지ao 使令 우리가 뭐뭇을 뭐뭐하게 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정말 이게 한때 히트 쳤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주어도 없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했어. 이렇게 하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지금이 그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했어. 앞에는 배경이에요. 그걸 빼고 이렇게 말해봐야 또 중국 친구한테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했어. 그럼 중국 친구가 뭐가? 이렇게 안 하게 생겼냐고요. 그쵸? 네, 요거는 당연히 틀린 문장입니다. 이때 가장 간단하게 고치는 방법은 앞에 뭐뭐 때문에는 배경이니까 냅두시고 랑을 빼면 우리는 이해했다.常识, 상식을 이렇게 정상적인 주어 사슬어 목적어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장 분석형 문제는 항상 우리가 10문제 중에 아무리 적어도 3, 4문제 많을 때는 6, 7문제까지 차지하는 요건 사실은 습관의 문제예요.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문장을 볼 때는 주어 사슬어 목적어 위주로 보시면 되고 이 단어가 뭔지 몰라 나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요 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이 출제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문제예요. 의미상의 중복인데요. 똑같은 단어를 뜻은 똑같은 단어를 2번 써서 틀리는 요 유형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6월 시험에도 아니나 다를까 2문제나 나왔거든요, 여러분. 10문제 중에 2문제다. 엄청 많은 거예요. 그죠? 자, 우리 51번 호흡으로 크게 볼게요. 이런 원림은 뭐 그냥 정원 같은 거예요. 면적이 어떻다? 요시엔 하면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란 말이 사실은 뭐 하다는 얘기예요? 크지 않다. 근데 또 뭐를 썼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2개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 거. 이런 문제예요. 굉장히 요즘 10문제 중에 최소 1문제였는데 이번에 특히 많이 나왔던 말이죠. 볼까요? 关于什么什么 뭐뭐에 관해서 2000多年来 넘어가고 민재 민간에는 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传闻이라고 하면 전해져 내려오는 소문 같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꾸미는 말이 우수라는 말이 꾸미고 있어요. 무수하다. 정말 많다는 얘기죠. 근데 뒤에 보면 슈부칭이라고 또 썼는데요. 슈는 세다예요. 뒤에 뿌를 써서 캔트, 가능보어. 정확히 셀 수가 없다. 얘도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굳이 쓸 필요가 없겠죠. 요 형태 요즘 유행이니까 우리 7월에도 한번 준비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독해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요런 답이 정말 많이 나와요 하는 포인트는 별로 얘기할 게 없어서 바로 쓰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2번 쓰기 솔직히 먼저 얘기하면 쉬웠어요. 사람 이름 쓰기 쉬웠어요. 한국어다 한 쓰시고요. 한원싱. 중요한 단어는 佛爷顶气象站 요거는 좀 중요했어요. 기상 관측하는 곳. 그리고 관측 관측하다. 预报 예보하다. 值班 혹은 值守 하면 당직을 선다라는 말들은 꼭 썼어야 하는 단어들이고요. 총 6단락 별로 많지 않죠. 요 앞에 다른 적중 특강을 보시면 많게는 12단락도 있었을 거예요. 12단락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단락이 재분배가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천자를 400자로 바꾸는 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이걸 수학적으로 말하면 40%인데 사실 원고지를 굉장히 넉넉하게 주고 요즘 또 글이 한 900자 정도 이렇게 짧은 글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50%까지 봐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내용을 확 줄였는데 단락은 예를 들어서 원래 12개인데 12개를 그대로 유지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가 단락은 앞에 2칸을 띄우고 시작합니다. 띄우고 뭔가 적어요. 적다가 이게 원고지에 딱 맞게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마침표로 끝났어요. 이 단락이. 그러면 이만큼을 못 써요. 원고지를. 자꾸 그런 식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리 정말 20에서 30%밖에 못 써야 돼요. 뭘 쓸 수가 없어요. 원고지가 막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게 첫 번째 이유고 2번째 이유는요. 이렇게 내용을 팍팍 줄여나가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내용이 되게 길었던 게 확 줄여지고 나면 그 다음 단락과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무조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확실한 건 원래 단락보다 반드시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통 제일 권장하는 요약 쓰기의 단락 개수는 4개에서 5개.
3개는 좀 사실 적긴 한데 그게 가능한 경우도 좀 보이고요. 아까처럼 12개 막 이런 경우는 6개까지 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원래가 6단락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한 4~5개 정도 요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줄지는 않을 거고요. 단락을 재분배는 어느 정도는 분명히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요약 쓰기 할 때 기본 규칙,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가장 잘못 공부하시는 분들 1번 단락에서 아까 기본 40% 찾아내고 2번 단락에서 40% 이런 식으로 끝까지 단락을 다 모아서 요 줄여낸 내용을 합치면 되겠지라는 생각, 너무나 잘못된 생각. 이거는 글의 전체 내용의 그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단락은 되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 단락을 확 줄여버리면 전체 내용에 나중에 요약을 하고 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볼 수도 있는 그런 건 90%를 거의 써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앞에 적중 특각을 좀 넘겨보세요. 제가 몇 월 이렇게까지는 기억 못하겠지만 단락이 엄청 많을 때는요. 이게 거의 삽입 단락처럼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굳이 이거 안 들어가도 되는데 하는 단락은 과감하게 아예 버리는 단락도 생겨요. 그래서 항상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고 10분 동안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우리 정말 10분 동안 불가능한 행동을 좀 하지 맙시다. 처음부터 외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외운다는 거는 10분 안에 이걸 다 외울 수 있는 정말 한 IQ가 한 300 정도 되시는 분이 가능한 거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외우다 보면 10분 안에 한 3분의 1 정도 외워도 정말 천재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약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외운 거 그대로 쓰실 거예요? 그럼 뒤는? 보통 끝마무리가 되게 중요한데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10분을 우리가 이용해서 보게 되잖아요. 볼 때 그 시간 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 내용을 파악하시고 요거는 요런 부분을 써야 되는 글이네. 중요한 거. 주인공 이름, 이런 건 내 한자가 꼭 적어지고 이름이 외워져야겠구나. 이걸 파악하면 10분 가는 거죠. 암기. 안 되는 거에 도전하지 말기. 2번, 중복되는 내용이나 뒤의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으면 당연히 패스. 3번, 좀 더 상세한 설명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는 되게 힘들었다. 어떻게 힘들었냐? 척척척척척. 그런 거 패스. 인칭대사, 지시대사. 인칭대사라 그러면 원, 타 이런 것들이 특히 직접화법에서 직접 말할 때는 워라고 썼어요. 근데 이 사람 말이 너무 길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빼고 간접화법으로 쓸 때는 타로 바뀐다거나 그런 변화를 민감하게 잘 캐치해내셔야 되고 지시대사, 쪼 같은 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쪼라는 말은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나는 앞에 내용을 뺐어. 근데 쪼를 쓰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줄여졌을 때 아주 주의해서 잘 사용이 되어야 될 거고요.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관련사라는 거는 연결고리요. 그래서 이게 내용을 여기서 이거를 썼다가 갑자기 팍 띄고 요거를 썼다고 했을 때 이 두 문장의 연결이 굉장히 좀 생뚱맞다? 연결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경우는 뭐 소이라든지 딴슈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어감을 부드럽게 연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전체 내용을 봐야 우리가 40%, 50%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저는 아주 빠르게 읽을 거예요. 제가 그저껜가 우리 학생이 선생님 그거 한국어 읽을 때 혹시 빨리 돌린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빨리 돌린 거 아니고 제가 그냥 빨리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어인데 굳이 이거를 천천히 읽으면 여러분 지겨우시니까. 그래서 빨리 읽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 1번 단락. 포이에팅 기상대는 베이징 도시 지역에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해발 1000m가 넘는 포이에팅에 지어졌고 띵이란 말 자체가 어떤 봉우리니까 제일 꼭대기가 되겠죠, 산에. 베이징 서부 상류 지역에 위치하며 24시간 당직을 서는 사람이 있는 기상 관측소이다. 문장. 이곳의 일상 업무자는 겨우 한 사람만 있고 이곳에서 당직을 선 시간이 가장 긴 사람이 항원싱으로 그는 21세부터 포이에팅에서 관측을 시작했고 한 번 시작해서 29년 동안 일을 하게 되었다. 2번 단락. 1992년 시간들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사실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시간 흐름을 기준으로 이때 이런 일이 생겼고 이때 이런 일이 생겼고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데 좋은 기준점이 되고 실마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걸 다 쓸지 안 쓸지는 나중에 줄이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연도가 하나 나왔어요. 막 21세가 된 하원싱은 포이에팅 기상대에 와서 일했다. 그때 산위의 길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 하원싱은 매번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산 아래로 와서 자전거를 마을 주민 집에 놓고 그런 다음 다시 3시간 동안 산을 올라가서야 기상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집문 앞에서 기상대까지 종종 반나절의 시간이 필요했다. 길이 너무 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는 매 반개월에 겨우 교대를 한 번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단락.
이번 단락인데 긴 거네요. 연결. 기상대 업무 조건도 매우 고생스러웠는데 처음 이곳에는 겨우 3개의 비와 바람이 새는 낡은 기와집이 있었고 밤에는 설령 전기 담요를 켜도 침대가 축축했다. 집에는 4개의 큰 물 항아리가 있어서 물을 마시고 밥을 할 때 아껴서 사용해야 했다. 매일 기상 관측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 하원식은 스스로 밥을 해서 식사 문제도 해결해야 했는데 고생스러운 물질적 조건에 비교하면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 긴 적막감이었다. 매일 관측이 끝난 후 하원식의 유일한 오락 활동은 TV를 보는 것이었다. 산 위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없으니 TV 속의 사람을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고생스러운 환경에서 그는 혼자 한 번 머물며 반겨울이었다. 이 얘기 반겨울은 아까도 나왔죠? 3번 달라. 관측은 기상 업무의 기초이고 또한 하원싱의 가장 중요한 업무였다. 관측 데이터가 정확해야만 예보가 정확할 수 있었다. 포이에팅 기상대는 통상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베이징으로 올 때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었다. 따라서 포이에팅의 실시간 기상 데이터는 베이징의 일기예보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었다. 일단 강풍, 강설, 우박 등 좋지 않은 날씨가 나타나면 하원싱은 얼른 아래쪽에 예보를 보내고 조기 경보를 하는데 특히 재해 날씨가 비교적 많은 겨울, 여름 계절에는 기상 관측이 더욱 중요해서 하원싱은 반드시 매일 제 시간에 관측해야 했다. 4번 달라. 자, 시간이 하나 더 나왔어요. 어느 해 여름, 집 밖에 번개와 천둥이 치고 강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졌는데 관측 시간이 되자 하원싱은 곧장 빗속으로 돌진했다. 쩍 소리와 함께 한 줄기 번개가 뜻밖에도 그 사람 옆에 관측 상자에 내리쳤다. 비록 놀랐지만 그러나 하원싱은 결국 몸을 돌려 집으로 뛰어 돌아가지 않았고 계속 관측하고 기록했다. 제가 도망가면 기상청의 데이터가 누락됩니다. 하원싱이 말했다. 5번 달라. 루진 요즘으로 한번 바뀌고 중국의 지명 기상 관측은 이제 꼭대기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자동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수작업으로 정해진 시간에 관측하고 정해진 시간에 보고하는 것을 취소했다. 이제 없앴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포이에 등의 관측소에는 하원싱이 예전에 여태껏 본 적이 없는 기상 설비들이 늘어났고 지금은 단지 일부 항목만 아직도 수작업으로 관측하고 오차를 정정해야 해서 하원싱은 다시는 매일 시간에 따라 관측하고 보고하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졌고 또한 다시는 위험을 무릅쓰고 빗속으로 뛰어들어갈 필요도 없어졌어요. 하원싱은 새로운 관측 설비의 끊임없는 보완에 따라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항목도 완전히 자동 관측이 실현될 거라고 믿고 있다. 마지막 단락. 얼마 전에 뿌지우치엔 하나 나왔어요. 하원싱은 하나의 영예를 얻었다. 2020년 전국 선진 근무자라는 이제 상을 받는 거죠. 인민대회당에서 상을 받은 다음 날 하원싱은 바로 포이에팅으로 돌아가서 계속 일상의 단식을 시작했다. 지금 하원싱의 산 정상 작은 집은 증축했을 뿐만 아니라 바닥 난방, 이중 유리창, 방범용 철문 등을 설치해서 그의 업무와 생활 조건이 모두 크게 개선되었다. 요게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줄여볼 거예요. 항상 제가 보면 1번 단락은 많이 손을 못 대요. 왜냐면 이게 배경이 되고 앞으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아서요. 일단 포이에팅 기상대가 해발 1000m가 넘는 포이에팅에 지어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 있다는 거. 그리고 베이징에 이 데이터를 보내는 곳이니까 베이징 서북 지역에 위치하고 24시간 당직을 서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면 좋은 게 그만큼 이 일이 힘들다는 거에 나중에 배경 설명이 되거든요. 기상 관측소이다. 여기까지 포이에팅气象站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나왔어요. 气象站은 建在 어디에 지어졌다? 海拔1000多米的 포이에팅에 지어졌고 어디에 위치한다? 位于北京西北地段에 위치하고 市 이다 먼저 말하고 2조 하나의 24小时 24시간 有人值班的 누군가 당직을 서는 气象观测站입니다. 까지. 자, 이곳의 일상 업무자는 그냥 당연히 이곳에 이런 말은 빼도 돼요. 일상 업무자는 겨우 한 사람만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게 됨으로써 뒤에서 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거예요. 한 사람만 하고 이곳에서 당직을 선 시간이 가장 긴 사람 이제 한원싱 소개. 한원싱으로 그는 할 필요 없죠. 21세부터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서 관측할 거니까 시작해서 29년이 되었다가 아니라 29년을 지켰다로 제가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서부터 하면 되냐면 日常工作人员 일상 업무자는 只有一个人 했었고 在这里值班时间最长的人值班时间最长的人叫韩文兴으로 총 21세 开始 21세 때부터 시작해서 守了 지켰습니다. 29년까지 거의 썼죠. 이게 딱 보면 한 90% 쓴 것 같아요. 그쵸? 자, 2번 단락에서 여러분이 판단 한번 먼저 해볼까요? 1992년 쓸까요 말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이게 어차피 29년 이곳을 지켰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중에 끝에 아까 읽어봤잖아요. 우리가 이 내용을 전체를 알고 있잖아요. 최근에 상을 받았다는 걸 보면 대충 언제부터 시작했구나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는데 굳이 연도까지 외우면 너무 우리 외울 게 많잖아요. 저는 안 썼어요. 저는 안 쓰고 하완싱 막 21세가 됐다 이미 얘기했고요. 그죠? 하완싱은 자 와서 일을 했다가 아니라 바로 이 상황을 여기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는 좀 많이 손을 댔는데 막 해서 깡을 하나 넣고요. 기상대 이제 이름 말 안 해도 이 기상대겠죠. 당연히 기상대에 와서 일했다가 아니라 일할 때 하면 그때를 없애고 바로 연결이 들어갈 수 있어요. 산위 당연히 산위잖아요. 이제 아는 거예요. 길이 하이메이 시오하오 우리 길을 다 정비하는 걸 시오한다 그랬죠. 기 때문에 자 너무 자세한 설명 매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요약 쓰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적으시면 집 앞에서 그냥 집에서 기상대까지 반나절의 시간이 필요했다로 바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길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않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인웨이도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중국어로 韩文星刚来到气象站工作时 일을 할 때 그러면 때 루 길이 还没修好 앞에 인웨이를 붙여서 원인으로 인웨이 루 还没修好 길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긴 거예요. 从家到气象站需要半天的时间 확 줄였어요. 아까에 비하면 요거는 뭐 한 15%, 20%밖에 쓰지 않았죠. 네. 자, 요거의 흐름을 2번 단락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업무 조건도 매우 고생스러웠다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얼만큼 고생스러웠는지 다 설명하기에 너무 자세한 세부 묘사는 패스. 그 다음 관측을 하는 걸 제외하고도 관측 당연히 하는 거죠. 기본 업무니까. 그는 하고 한원신 그만 써도 되고 그는 스스로 밥을 해결해야 했다까지 하면 요 고생스러운 거에 조금 추가 설명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TV 보는 것도 너무 세부 내용이라 빼고 자 이러한 고생스러운 두 번 말할 필요 없잖아요. 환경에서 그는 혼자 한 번 머물면 반개월 있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气象站的工作条件十分艰苦 5급 형용사인데요, 여러분. 오늘은 단어가 딱 2개 빼곤 다 5급 밑이에요. 6급 단어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十分艰苦除了进行观测以外他还得 must 뭐해야만 했다? 自己做饭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스스로 밥해서 식사 문제 해결해도 2번 쓸 필요 없어요. 自己做饭在这样的环境下他一个人一待 한 번 머물면 就是半个月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단락 굉장히 조금 썼어요. 전체적인 걸로 보면 한 30% 쓴 것 같습니다. 3번 단락 갑니다. 관측은 이 사람한테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되잖아요. 기상 업무의 기초이고 뭐 이런 상식적인 얘기 빼고 관측은 하원싱의 가장 중요한 업무였다. 원래 표현은 首要工作 가장 중요한 업무 아니면 重要的工作라고 하셔도 돼요. 자, 중간에 내용을 보시면 관측 데이터가 정확해야만 예보가 정확할 수 있었고 이 중간에 이 기상대가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어서 이쪽의 기상 데이터가 베이징 일기예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이곳의 실시간 기상 데이터는 베이징 일기예보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었다. 너무 길어져요. 매우 중요했다. 끝.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观测是韩文星的首要工作服务业顶的 실시간实时气象数据 이런 거 다 5급 단어예요, 여러분. 기상 데이터는 对 뭐에 대해서 베이징的 天气预报 혹은 气象预报都可以. 天气预报에 대해서
왜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至关重要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긴 해요.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럼 非常重要라고 하시면 돼요. 다시 佛爷顶的实时气象数据对北京的天气预报十分重要至关重要여기까지. 일단 이런 등 예제가 너무 자세한 거 패스. 좋지 않은 날씨가 나타나면 우리가 지금 줄이다 보니까 한원싱을 2번 이렇게 적는 게 엄청 가까워져 버리잖아요. 빼요. 그는 바로 지오. 우리가 이딴 지오 구문을 어차피 쓸 거예요. 여기 구문이잖아요. 이딴 5급 단어. 일단 뭐뭐 하면 지오 쩌뭐쩌뭐양. 요렇게 연결할게요. 지오. 게이샤변 아래쪽으로 예보를 보내다 하나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단 출현 恶劣天气 5급 표현 나타나면 타지오 게이샤변 아래쪽으로 파预报 예보를 보냈습니다. 특히 하고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 일단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4번 달라. 자, 어느 해 여름 一年夏天 요거는 쓰도록 하고요. 여기서 번개와 천둥이 치다가 굉장히 한자가 어렵고 표현도 어려워요, 여러분. 광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졌다. 폭우가 쏟아지는 것만 쓰면 그럭저럭 괜찮죠. 그래서 시아바오위 했는데 관측 시간이 되니까 하원싱은 뭐 곧장 안 써도 빗속으로 그럼에도 총진 5급 동사 돌진해서 들어갔고 번개가 그의 옆에 관측 상자에 내리쳤다. 피라는 6급 동사 원래 도끼로 내리찍다도 되는데 번개가 내리치다 할 때도 피, 쫑 사성으로 읽으시면 명중을 빡 친 거예요. 관측 상자에 내리쳤지만 그러나로 바로 가면 되죠. 놀랐지만 당연히 놀랐겠죠. 그러나 계속 돌려가지 않았다와 집에 몸을 돌려서 돌아가지 않았다와 계속 관측하고 기록했다는 이 말만 쓰게 되면 당연히 집으로 가지 않은 것이 유추 가능하죠. 유추 가능한 내용도 빼고 제가 도망가면 기상청의 데이터가 누락됩니다라는 한원싱의 말은 물론 이 사람의 책임감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이 에피소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역시 빼겠습니다. 자, 一年夏天下了暴雨 폭우가 내렸고 到了观测时间韩文星冲进雨中 빗속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여러분 번개라는 단어가 5급 단어예요.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闪电劈中了他身边的观测箱但 그러나 그는 넣어줘야겠죠. 우리가 이게 한원싱은 이 말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또 한원싱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타 지시 관测 둔하오 지루 이렇게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단락. 사실은요 5번 단락은요 약간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보면 이게 지금 주인공이 한원싱이잖아요. 한원싱의 얘기에 막 초점이 맞춰진 거는 별로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막 이렇게 좋은 설비들이 늘어났고 이런 거는 이 얘기에 중심에서 좀 많이 벗어난 거예요. 5번 단락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자동화 시대가 돼서 이렇게 자세하게 막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하원싱의 옛날처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를 전달하는 게 5번 단락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자세하게 앞으로 완전히 자동 관측이 될 것이다. 이 말은요, 저는 오히려 이게 들어가면 되게 생뚱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흐름이 확 깨지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딱 2가지만 얘기할게요. 자동화 시대가 되어서 한원싱이 예전처럼 그렇게 힘들 필요가 없어졌다? 요것만 가져오도록 할게요. 루진 이런 것만 하나 적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中国地面气象观测는 요거 迈入时代라는 말도 알아두시면 되게 좋은 6급 표현입니다. 어떤 시대로 접어들었다. 요거는 따페이로도 많이 나와요. 마이는 원래 이렇게 큰 걸음으로 팡 내딛는 걸 뜻하거든요. 어떤 시대로 접어들었냐면 全面 전반적으로 自动化 자동화되는 시대로 접어들어서 한원싱은 자 여기 보세요. 매 시간에 따라 관측하고 보고하는 것을 염려할 필요 없었고 위험을 무릅쓰 이 얘기는 또다시 원래 앞에 얘기를 반복하는 거죠. 완전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한원싱은 再也 다시는 不用 뭐 할 필요가 없었다? 像以前那样工作 끝. 예전처럼 그렇게. 그러면 예전처럼 그렇게가 어떤 거구나? 관측 시간 되면 무조건 시간 맞춰서
그리고 앞에 보면 실시간 기상 데이터가 엄청 중요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날씨 나타나면 완전 바로 보내고 이런 거 안 해도 되게 됐구나 하는 게 다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됐죠? 자, 마지막 6번 달라. 얼마 전에 뿌지우치엔 하나 적어주면 좋겠죠. 하원싱은 요거는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나요? 호어더러 얻었는데 어떤 영예를 얻었냐면 요거를 먼저 넣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하원싱 호어더러 2020년 全国先进工作者的荣誉 6급 단어 영예를 얻었다. 링장 상을 받다. 링장의 第二天 이제 한원식 안 적어도 되겠죠. 바로 他就回到佛野顶으로 돌아가서 继续 일상을 안 해도 되죠. 继续执守 당직을 섰다. 그 다음 现在 지금 요런 자세한 세부 내용 빼고 사실 핵심은 뭐예요? 그의 업무와 생활 조건이 모두 크게 개선되었다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죠. 他的工作和生活条件都得到了极大改善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단락을 나누는 문제가 좀 남았잖아요. 자, 한번 넘어가 보면 1번 단락을 일단 따로 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기상대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하원싱을 끌어내는 거까지가 약간 소개 단락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내용도 거의 90%를 썼고요. 한 단락으로 빼는 게 맞는 것 같고 2번 단락은 열악한 업무 환경에 대해서 아까 언급했던 거 조금 가서 보여드릴까요? 이게 왔을 때 막 길이 정비되지 않아요. 엄청 오래 걸리고 출근하는데 거기다가 막 간측하는 거 왜 밥도 해 먹어야 되고 한 번 있으면 반개월씩 산꼭대기에 혼자 있어야 되고 요거 한 달락. 그다음 요게 이제 한 달락. 그다음에 3번부터 시작해서 관측이 이 사람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이렇게 일기예보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좋지 않은 날씨가 나타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빠르게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여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이제 예전처럼 일할 필요가 없어졌다까지를 한 단락으로 그래서 한원싱이 얼마나 강한 책임감을 갖고 그 일을 잘해왔는지 하지만 요즘은 이제 많이 그런 게 사라졌다까지 3번 단락에 넣고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마지막 단락 최근에 상을 받았지만 여전히 돌아가서 일을 하는데 요즘 업무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 글은 제목을 어떻게 달까 굉장히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딱 보시면 이게 특별히 사실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준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야 니네 상 받아 뭐 이런 뜻 아니잖아요. 정말 그냥 서술을 해놨잖아요. 그럴 때 그것도 누구에 대한 서술이냐면 이 한원싱이라는 사람에 딱 초점을 맞춰서 계속 그냥 서술을 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제목으로 해도 돼요. 아니면 2002년 아까 그 상 이름 있죠. 전국 선진 업무자로 뽑힌 한원싱 이렇게 적어도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월 시험 이용해서요. 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보셨어요. 이번 시험도 우리 최은정 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이 같이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아주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 봤습니다. 자, 제가 적중특강을 정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달 찍는데 지난달에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제가 적중특강을 찍지 못했는데요.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한테 이런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이런 게 요즘 굉장히 잘 나오고 하는 것들을 콕콕 찍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적중특강 돈 안 들죠 여러분. 이런 무료 강의인데 저는 너무 고퀄로 찍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쭉 이렇게 많아요. 월별로 지난달 한 달 빠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쭉 찾아보시면서 한 10개 정도 보면 와 시험 점수 저는 플러스 20점 올라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시험 꼭 잘 치시고요. 앞으로 다가올 7, 8, 9까지 우리 대비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